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공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8월 26일 월요일 12시 구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이 파월 의장이 정책 조정의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에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50bp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3%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이 부동산 섹터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이 빅테크들도 대부분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번 주에는 저점을 좀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오늘 양시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장 초반 상승에서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0.31% 하락하면서 2,693선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살펴보시면은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현재는 2,547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10시를 기점으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998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흐름 살펴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경계 심리 속에 반도체 투톱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반도체 투톱 외국인 매도 4위단에 자리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1.8%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7%대 빠지면서 18만 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면서 오늘도 4%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강보합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낙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78% 하락하면서 76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은 4거래 연속으로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동 지역의 긴장이 좀 최고화가 되면서 유가 관련 테마주들이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앙 에너비스가 16% 급등하고 있고요. 또 흥구석유 8%, 한국석유도 6%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 다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0.52%, 0.46% 상승하고 있고요. 이 밖에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HLB도 0.47%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이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상반기에만 이 개인 투자자들 42만 명이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대로 국내 주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투자하는 이 소액 주주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14만 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도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소부장 상장사 89개의 합산 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5% 그리고 53%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의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반등은 하반기에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먼저 살펴볼 공시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미래산업인데요. 지난 금요일 2개의 수주 공시가 전해졌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미래산업이 지난 23일 중국의 디램 종합 반도체 회사인 창신메모리와 약 59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수주는 최근 매출액 대비 26.79%에 해당하는데요. 미래산업은 앞서 창신메모리와의 협력을 통해 6월에 약 15억 원 규모의 제품을 납품한 바 있습니다. 또 미래산업은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독일 인피니언과도 최근 매출액 대비 6.88%에 해당하는 1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네, 미래산업이 이렇게 창신 메모리와 지금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공시 나왔었는데요. 지난 6월에도 이렇게 공급이 있었다라고도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창신 메모리라는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네. 창신메모리는요, 이 중국의 디램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요. 특히 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창신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3년간 이 총 129건의 HBM 관련 특허를 출원한 바 있는데요. 2022년에는 14건, 지난해 46건에 이어서 올해 현재까지 66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고성능 HBM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창신메모리의 특허 급증세는 HBM 자립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 초 창신메모리는 허페이 HBM 제조 공장에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5만 장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인 걸로 밝혀졌는데요. 회사는 이를 위해서 대규모 장비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일부 장비는 반입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생산 능력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창신메모리는 베이징에서 기술 개발이나 양산 능력을 검증하고 허페이 팹을 통해서 HBM 공급을 좀 주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예상되고 있고요. 창신메모리의 전체 HBM 생산 능력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HBM 수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했고요. 창신메모리가 이제 처음 HBM 양산에 도전한다는 점에 좀 비춰본다고 한다면은 규모가 적지 않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생산 능력이 월 2만 장인 점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좀 뒷받침도 지원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창신메모리의 모 회사인 창신과기는 지난 3월 우리 돈 약 2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지난 5월에 마련한 반도체 기금 3,440억 위안, 한화로는 64조 원 중 상당 부분이 이 자국 HBM 활용에, 이 HBM 투자에 좀 사용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요, AI 서버 수요 증가와 또 HBM 확대 등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공세와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도 미국의 견제 때문에 HBM 자립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창신메모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미래산업이 이번에 그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장비일까요? 네, 버닌 소터라는 장비인데요. 이 버닌 소터는 고온 자동 분류기입니다. 이 미래산업의 반도체 핸들러 부문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고온 자동 분류기란 이 섭씨 120도 이상의 이 고온에서 반도체를 검사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양품과 불량품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설비로서 반도체 자동화 공정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핵심 장비입니다. 또 미래산업의 반도체 핸들러 부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덧붙여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는 미래산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장비를 미래산업이 국산화에 성공한 건데요. 과거 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성능 그리고 불량 등을 검사하기 위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로서 생산된 반도체를 테스터와 연결해서 반도체 소자를 검사하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자동 분류하는 기능을 갖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도씨 안팎의 정밀한 이 온도 제어를 통해서 정확한 환경 온도 시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핸들러는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미래산업의 매출 72.6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 2분기 반도체 핸들러, 이 AT 사업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산업의 반도체 후공정 장비들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주요 매출원으로 꼽히고 있는 장비에 2분기 매출 또한 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하반기 실적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상반기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미래산업은 지난해 이 매출 104억 원과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매출 110억 원과 영업이익 8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개별 기준으로도 매출이 117억 원에 달하고요. 영업이익은 7억 6천만 원으로 역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분기에는 테스트 핸들러 부문뿐만 아니라 이형 삽입기 사업부도 매출이 4% 증가해서 30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이형 삽입기 부문은 상반기 영업이익의 59.53%를 차지할 정도로 이 실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산업은 2분기에만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1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앞서서 테스트 핸들러를 좀 살펴봤는데 이형 삽입기 좀 어떤 장비일까요? 네, 이형 삽입기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형 삽입기는 이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사람의 수작업을 대신해서 부품을 자동 조립하는 장비입니다. 특히 자동차 전장과 이 가전제품 제조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고속의 이형 부품 대응과 또 미세 칩 장착에 대한 성능이 특히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자동화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이형 삽입기의 필요성도 같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 세계 가전 시장의 후공정은 아직까지 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은 이형 부품기 이형 부품 삽입기 출시 이후에 국내 가전 1위 업체의 장비 판매가 되었고요. 또 이 지속적인 추가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대형 가전 업체들도 구매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글로벌 OEM, ODM 생산 전문 업체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좀 구매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래산업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관련한 공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기업 공시 살펴봐야겠죠? 네, 다음 소개해드릴 코스피 기업은요, 바로 HLB 글로벌입니다. 이 HLB 글로벌은 모기업이 일단 HLB인데요. HLB 코스닥 시가총액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 기업 HLB가 요즘 미국 FDA 승인 실패로 인해서 좀 재도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요즘 주가가 많이 하락세를 얻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 코로나 관련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약품 관련 출시 예정 소식들이 들리면 HLB 그룹주들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탄력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HLB 글로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LB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회사 채취를 통한 골재 판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채취 골재업 판매업 하고 보니까 이 자갈과 모래 그리고 혼합 골재들을 채취를 해서 댐 콘크리트와 도로 포장용 제품을 그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지난 2022년 12월에는요.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기업
TI 코퍼레이션을 인수 합병했는데요. 미디어 커머스 사업부를 이렇게 편입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기존 B2C 사업 분야에서 자체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를 진행하는 D2C 분야로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된 건데요. 특히나 이렇게 B2C를 이끌고 있는 미디어 커머스 사업부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휴대용 마사지기 스파를 비롯해서요. 남성 향수 조마드 그리고 차량 용품 카밈 등 다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론칭을 해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이후에 지난 5월이었죠. HLB 글로벌의 업종이 그래서 기타 그 비금속 광업에서 미디어 커머스 중심의 종합 소매업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HLB 글로벌의 주요 사업 분야는 이제는 이런 광물 사업이 아니라 미디어 커머스가 우선이 됐고요. 그리고 자원 개발로 넘어가겠다라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미디어 커머스 사업 부분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회사 전체의 성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HLB 글로벌 기존에 이렇게 광물 사업에서 또 이렇게 미디어 커머스 사업으로 확장을 했다는 점이 좀 놀라운데요. HLB 글로벌이 지난 4월이죠. 이 물적 분할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공시도 좀 이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23일 공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글로벌이 모래 등 이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하고 있는 자원환경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B2C 그리고 D2C를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HLB 글로벌이 이를 통해서 이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 좀 유익함을 더하는 라이프케어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업종을 바꾸면서 이 분야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요. 이 공시를 통해서 자원환경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비상장 법인인 HLB 리소스로 새롭게 설립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물적 분할 의안 승인 여부는 6월 5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물적 분할이 완료가 되면 HLB 리소스는 HLB 글로벌의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되고요. 분할 기일은 7월 1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HLB 글로벌 김광재 대표는요, 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좀 고민하고 이를 생산, 제공하는 라이브케어 전문 기업으로 변환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또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좀 주력할 만큼 회사명 그대로 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HLB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시에서 이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좀 HLB 리소스로 이렇게 자원환경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내용 전해주셨는데요. 네. 4월 공시에서 HLB 글로벌이 이 자원환경 사업 부문을 좀 물적 분할하겠다 이렇게 저기 살펴봤는데 네. 그렇다면은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공시가 그 결과 내용인데요. 회사 분할 결정 철회에 따른 분할 관련 모든 사항을 철회하겠다라는 공시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이 예정되어 있던 분할의 모든 사항을 취소하겠다라는 말입니다. 2024년 7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을 가결했고요. 본건 분할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해서 주식 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한도가 넘어간 2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본건 분할에 대한 진행을 중지했고요.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 전에 공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HLB 글로벌은 국내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권 행사가 발행된 신주 54,533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20일에 공시했는데요.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권 행사 가액은 6,051원이었습니다.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일종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원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을 하는데요. 이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이 되고요. 또 매물 부담까지 떠안아야 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사실은 좀 악재로 꼽힙니다. 그래서 다음날 21일 HB 주가는 6%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공시를 통해서 조금 이슈가 생긴 만큼 하락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2.76% 하락하면서 5,290원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렇게 좀 철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는 또 신주 추가 상장 공시까지 또 있었다. 이러한 사실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HLB 글로벌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M&A까지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HLB 글로벌이요, 바이오벤처 바라바이오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한다는 소식에 지난달에 그 10일에는요, 22% 급등세가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HLB 글로벌은 바라바이오의 지분 68.57%를 약 60억 원에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HLB 글로벌이 이 바라바이오의 구주 일부 인수와 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바라바이오는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당뇨 센터장인 안철우 대표가 2021년에 설립한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근육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인 마이오카인 기반 인슐린 저항성 진단 키트와 그리고 만성 질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바라바이오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초의학, 임상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바라바이오 인수를 통해서 HLB 글로벌은 이 미디어 커머스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좀 사업 다각화에 더욱더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HLB 글로벌이 이렇게 좀 미디어 커머스 쪽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모습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 헬스케어 기업인 이 바라바이오를 인수하면서 더욱더 좀 시너지가 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HLB 글로벌 또 상반기 실적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상반기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이 HLB 글로벌이 상반기 큰 폭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별도 기준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403억 2천만 원으로 해당 기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건데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5억 7,320만 원, 당기순이익은 23억 900만 원을 달성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미디어 커머스 사업부를 편입을 해서 온라인 커머스 분야로 이 사업 영역을 더욱더 확장했고요. 그리고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 HLB의 글로벌 인수 합병에 대한 성장 전략이 더욱더 본격화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HLB 글로벌 미디어 커머스 사업부는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편의성이 높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연이어 출시하고 있고요. 시장에 좀 높은 호응을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프리미엄 휴대용 마사지 브랜드인 스파알과 또 연료 첨가제 브랜드인 카밈, 그리고 캠핑용품 브랜드 어반 콘크리트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한다면서 그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도 말했고요. 그리고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또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 제품 대비해서 합리적인 판매가를 통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HLB 글로벌은 하반기에 신제품 라인업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 미디어 커머스 사업 성장세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 올해 최대 매출 달성과 함께 대규모 흑자 전환을 이루겠다라는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HB글로벌 김광재 대표는 다사가 판매 중인 여러 브랜드들이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또 국내 유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도 말했고요. 이 시대적 흐름과 유행에 맞춰서 현대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겠다. 그럼으로써 이 국내 대표 라이프케어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라고도 말했고요. 역시 이름답게 HB글로벌, 이 글로벌 사업도 더욱더 확장해 나가서 강화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HLB글로벌의 공시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피 시장에 나온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이 지난 23일 중국의 디램 반도체 종합회사인 창신메모리와 약 59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수준은 최근 매출액 대비 26.79%에 해당하는데요. 미래산업은 앞서 창신메모리와의 협력을 통해 6월에 약 15억 원 규모의 제품을 납품한 바 있습니다. 또 미래산업은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독일 인피니언과도 최근 매출액 대비 6.88%에 해당하는 1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한편 미래산업은 지난해 매출 104억 원과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매출 110억 원과 영업이익 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2분기에는 테스트 핸들러 부문뿐만 아니라 이형 삽입기 사업부도 매출이 4% 증가하면서 3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형 삽입기 부문은 상반기 영업이익의 59.53%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HLB글로벌 공시 요약입니다. 공시를 통해 자원환경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비상장 법인인 HLB 리소스를 새롭게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할 결정 철회에 따른 분할 관련 모든 사항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에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기업 TI 코퍼레이션을 인수해 흡수 합병하여 미디어 커머스 사업부를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B2C 사업에서 자체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는 D2C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HB글로벌은 시대적 흐름과 유행에 맞춰 현대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선보여 국내 대표 라이브케어 전문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진 한편 글로벌 사업 확장세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 로봇주들 굉장히 잠잠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음 달이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보핏 출시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 들썩이는 모습 나타났고요. 또 현대차그룹이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를 양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반기 좀 로봇주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현대차에서 이렇게 로봇 관련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SP 시스템스입니다. 지난 8월 7일에도 엑스블 숄더 대량 생산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VI 발동이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은 SP 시스템스 오전장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이었었는데요. 현재는 0.46% 하락한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시로 인해서 향후 주가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공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시스템스는 현대모터 인디아와 46억 원 규모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7.52%고요. 계약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입니다.
네, SB 시스템스, 이렇게 로봇 시스템을 현대차 그룹에 공급한다는 건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SB 시스템스가 사실 좀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B 시스템스는 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로보틱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요. 주력 부문으로는 겐트리 로봇을 주축으로 하는 자동화 시스템 사업인 로보틱스입니다. 기존 외국 기업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 겐트리 로봇을 SB 시스템스가 2006년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2007년 겐트리 로봇을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또 컨설팅과 설계 등 이 토탈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118개 공장 라인에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와 GM 등 완성차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요. SB 시스템스는 이 로봇 기술력을 필두로 스마트 팩토리 부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로봇 기술력을 좀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공시에서 공급한다고 나와 있는 이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중에서 이 겐트리 로봇이 주력 제품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겐트리 로봇 어떤 제품일까요? 네, 겐트리 로봇은 고정된 위치에서 X, Y, Z로 표시되는 직교하는 축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송 및 적재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로봇인데요. 다른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대형 공장의 부품과 장치 조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축 겐트리 로봇이 주력 제품인데요. 주로 자동차 엔진 부품 가동 라인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인도 등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요. 글로벌 겐트리 로봇 시장은 21년 51만 대에서 25년 69만 대로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SP 시스템스의 매출 절반 이상을 이 겐트리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향후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 수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겐트리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측은 공장 자동화 산업에서 기종 변화 그리고 생산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직교 시스템을 넘어서 다관절 로봇의 낮은 공간 활용성 및 작업 범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 주행 그리고 높은 공간 효율성 등을 결합한 새로운 이 로봇 겐트리 시스템으로 유연한 생산이 필요한 자동차 엔진 생산 라인 그리고 자동차 조립 가공 반송 라인 등 이송 라인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겐트리 로봇 자동차 엔진 부품 가동 라인에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만큼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도 알려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에 대한 또 혜택까지 있으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또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로봇 섹터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B 시스템스도 살짝 이러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반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SB 시스템스의 이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약 337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약 269억 원에 비해서 25.63%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는 약 5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에 올 상반기에는 약 20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이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약 4억 4천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당기 순손실이 약 15억 원 발생을 하면서 당기순이익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SP 시스템스의 상반기 실적 알아봤고요. 이번 계약 공급처가 이 현대차 인도 법인인 현대모터 인디아입니다. 이 자동화 설비가 좀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좀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P 시스템스가 이 현대차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을 모을 때마다 좀 주가가 급등했던 이 현대차 인도의 성적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 현대차는 정책 불확실성 및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인도에서 2분기 성장이 소폭 좀 둔화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1분기 출시한 이 크레타 페이스 리프트와 더불어서 엑스터, 베뉴 등 SUV 차종 중심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도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법인인 현대모터 인디아는 물량이나 손익 측면에서도 견고하고 타이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인도법인에서는 제3공장, 푸네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2025년 중에 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중에 인도법인 IPO로 현대차가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IPO를 한다는 건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진행 네.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예비 서류를 제출하고 이 관련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인도 증권 시장이 글로벌 4위에 해당할 만큼 이 증권 시장이 좋은 상태이고요. 또 현재 인도는 농업 중심 국가에서 제조업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 니즈가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인도 정부와 IPO까지 좀 논의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인도 법인 IPO는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업체 중에 극히 일부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랜 기간 이 로컬 경쟁사들을 압도하면서 인도 자동차 시장 2위 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온 데다가 또 IPO 조달 자금을 인도의 대부분 재투자해서 이 대규모 신규 고용을 창출해낼 의지와 자본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상장 이후 현대차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SP 시스템스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기업 공시 이어가 봐야겠죠?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ICD입니다. 이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인데요.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친 것으로 좀 풀이가 됐습니다. 일단 이 인공지능 또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이 유리기판 선점에 발벗고 나서는 요즘 흐름입니다. 미국에서 출범한 SKC 자회사인 앱솔리스가 유리기판 선도 기업으로 거론이 또 되고 있는데요. 이 ICD가요, 앱솔리스에 납품을 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유리로 기판을 만들면 아무래도 플라스틱을 좀 사용했을 때보다 기판을 더 얇게 만들 수 있어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 기판이 인공지능 등 이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CT는요. LCD 그리고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본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AM OLED 그리고 TFT LCD 등 이 FPD라는 이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양상의 제조에 필요한 이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판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플라즈마 및 이 방막 트랜지스터 등 관련된 다양한 이 지적 재산권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CD 장비는요, LCD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계와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유리기판 제조와 또 셀 배열, 그리고 백라이트 설치, 그리고 최종 패널 검사와 패키징에 이르기까지 이 제조 프로세스 모든 단계를 사용을 합니다. LCD 장비 관련주들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요. 제이스텍이 있겠고요.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HB 솔루션, 로보스타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ICD와 신성 ENG, 테크윈까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ICD가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20여 년간 협력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HBM 또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네. 요즘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이 ICD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20년 맞아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앞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또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리기판 관련한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좀 유망한 종목으로 ICD가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공시가 나왔을까요? 네, ICD는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이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 3월 30일까지고요. 계약 금액은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지난 5월에도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BOE의 8.6세대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디, AMO LED라고 하는데요. 생산 라인 건식 에칭 기계 수주를 사실상 확정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날 주가가 10% 급등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절대 강자인 BOE가 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라는 점에서 수혜가 더욱더 됐습니다. BOE는요, 지난해 11월에 스촨성 청두에 630억 위안을 투자해서 8.6 AMO LED, 어렵네요. AMO LED의 생산 네. 라인을 건설할 계획까지 또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처럼 2026년 연말부터 본격 양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8.6세대 공장은요, 중대형 AMO LED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요. 또 주요 제품을 보니까요. 스마트폰과 또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웨어러블, 그리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BOE라는 업체, 중국의 이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로서 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를 좀 위협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기업으로의 이렇게 수주 소식이 좀 호재가 될 만큼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또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BOE가요, 이 중국 디스플레이 절대 강자 기업입니다. 이 중국 시장 조사 업체 치노 리서치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이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 BOE가 이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53.4%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요, 15.6%포인트 상승한 것인데요. 이때 이 중국 디스플레이 절대 강자인 BOE의 출하량 자체가 이 같은 기간 18.8% 증가해서 여전히 이 존재감을 좀 과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치노 리서치가요, 보고서를 통해서 BOE가 중국 패널 1위라는 점은 정말 명확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BOE라는 기업 계속해서 좀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밖에도 ICD가 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와 관련해서도 좀 다양한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ICD는요, 증착 물류 반송 시스템 기술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증착 물류 반송 시스템 기술을 보니까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이 대형 패널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패널의 증착 공정 후에 제품을 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반송하는 과정에서 자동화를 했고요. 그리고 생산성을 더욱더 극대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까지 확보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ICD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20여 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ICD는요, 삼성 이외에도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본의 캐논 도키, 그리고 중국의 CSOT, 그리고 TM마 등 정말 다양한 고객사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식 식각 장비가 주력 공급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ICD는요, 2002년에 고밀도 플라즈마 식각 장비 개발에 또 착수를 했고요. 2005년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 양산 라인에 이를 납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 또 같이 공급하고 있는 업체를 보니까요, 국내에 2개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의 1개사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ICD의 점유율이 과반을 차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CD 이렇게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공시에서 살펴봤듯이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네.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 시대와 맞물려서 이 게임 체인저로 유리기판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유리기판에 계속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소재에 좀 견주어서 봤을 때는요, 이 얇고 미세 회로를 좀 구현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 계속해서 좀 미래 회로를 계속해서 구현을 잘할 수 있다라는 덕분에 반도체 업계에서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을 사용하면요, 중간 기판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두께는 25% 줄게 되고요. 또 소비 전력도 30% 이상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산 기간도 절반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이르면 2026년부터 유리기판이 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요,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에 맞춰서 미리 적용 여부를 좀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기업들의 좀 잇따른 진출에 따라서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 공급망 또한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고요. 투자 업계 또한 역시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련 장비를 개발하거나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에서도요, 또 고대 역폭 메모리 HBM과 함께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다 보면은 점점 더 얇아지는 게 좀 추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핸드폰도 처음에 나왔을 네. 때는 굉장히 좀 크고 두꺼웠었는데 갈수록 얇아졌는데 역시 유리기판도 조금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개발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부터 반도체 제조에 좀 쓰일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구체적으로 관련된 종목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응이 참 빨랐습니다. SKC가 전 세계 유리기판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재까지 이 양산 공장이 완공된 기업은요, SKC가 유일합니다.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지난 2022년 반도체 유리기판 1공장을 건설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운영 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SKC에 대한 현재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44% 상승하면서 12만 7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 SKC의 가장 큰 경쟁사는 또 인텔이 되겠습니다. 인텔은요, 10년 전부터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좀 목표로 해서 선제 투자를 단행했었는데요. 연구개발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유리기판을 사용한 초대형 칩셋을 좀 구현하겠다라고 목표화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기도 있는데요. 삼성전기도 지난 1월에 유리기판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9월까지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 장비를 반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비 구축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이 유리기판 시제품을 선보이고요. 2026년부터 2027년 이후에 양산에 돌입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살폈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지금의 또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0.49% 상승하면서 14만 3,8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LG 이노텍도 있습니다. 이 LG 이노텍도요, 최근에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업 준비 태세에 좀 들어간 모습이고요. 지난달 말에는요, 이 기판 기술 개발 인력을 또 수혈하기 위해서 기판 소재 연구소 인력 채용 공고를 내고 그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2.56% 하락하면서 24만 7,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CD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금요일만 제외하면 4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졌었는데 금요일 다소 쉬어가면서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 빠지면서 6,8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C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시장의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시스템스 공시 요약입니다. SP시스템스는 현대모터 인디아와 46억 원 규모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7.52%고요. 계약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SP시스템스의 매출 절반 이상은 주력 분야인 겐트리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 수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ICD 기업 공시입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 3월 30일까지며 계약 금액은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리기판에 계속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소재에 건져서 얇고 미세 효율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리하다는 특성 덕분에 반도체 업계 미래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